자, 그 다음에 이어서요, 이제 친액체 효과부터 하나씩 다시 살펴볼 텐데요. 여기서 친액체 효과라고 하는 것은 반응을 할 때 알키랄라이드라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전자를 잘 잡아당기죠. 이런 자리에 뭐 X가 이렇게 붙어 있다. 그러면 알키랄라이드의 특성은 할로젠이 전자를 강하게 끌어당겨서 여기 시그마 스타 오비탈의 전자 밀도가 매우 낮아진 이 오비탈이 발생하는 거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애들이랑 반응을 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기다가 친액체 같은 걸 넣어줘야 된다는 얘기죠. 전자쌍 두 개를. 그 친액체의 종류에 따라서 이게 직접 다이렉트로 SN2를 일으킬 수도 있고요. 이게 반응성이 떨어져서 이게 떨어져 나간 다음에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SN1. 아니면 요 옆에 있는 베타 위치에 있는 이런 수소들을 제거하는 E2가 진행될 수도 있고요. 이게 먼저 떨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수소를 제거하는 E1으로 갈 수도 있고요. 이렇게 이 친액체의 종류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어떻게 이 반응들을 각각 구분할 수 있겠는가 하는 구분 방법들을 이제 여기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요, 첫 번째로 친액체의 전하를 먼저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반응 시약을 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출발 물질 A가 있을 때 A에다가 뭔가 여기다가 시약을 써줘요. 그 다음에 B가 이렇게 생성된다 할 때 B가 만약에 나와 있으면 괜찮은데 이 B가 안 나와 있으면은 이 시약을 보시고 이 반응이 어떤 반응인지를 예상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아니면 이게 나와 있더라도 이게 SN1인지 SN2인지 아니면 E1인지 E2인지 구분하려면 요 시약을 보란 얘기예요. 보통 금속, 메탈이라고 하죠. 메탈. 그러니까 소듐이나 포타슘이나 뭐 아니면은 칼슘이나 마그네슘이나 이런 종류들이 주로 금속들인데 이 금속과 결합하고 있는 것들은 전부 음이온으로 보시면 돼요. 이제 얘네들과 양이온이니까 여기에 결합되어 있는 다른 알킬 그룹이 있다든지 아니면 뭔가가 있다면 전부 음이온이에요. 음이온. 그래서 NaOH 그럼 OH-로 보시면 되는 거고 NaOCH3 이렇게 하면 OCH3- 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음이온 친액체하고 중성 친액체, 중성 친액체라고 하는 것은 뭐 CH3OH 같은 이런 알코올 같은 이런 중성 분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음이온 친액체의 경우는 볼 것도 없습니다. 반응성이 크겠죠. 아무래도 중성보다는. 반응성이 큰 것들은 전부 SN2 또는 E2를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시약으로 만약에 뭐 NA 해가지고 뭐라고 써 있어요. 그럼 이건 SN2 아니면 E2겠네. 이렇게 예상을 하란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중성 친액체. 중성 친액체는 음이온 친액체에 비해서는 반응성이 좀 떨어지는 편입니다. 반응성이 좀 떨어지는 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차탄소에서는 제거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영차탄소에서는 제거가 아예 일어날 수 없으니까 여기에 수소만 붙어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러면은 무조건 어떤 걸 쓰던 음이온을 쓰건 중성 친액체를 쓰건 전부 SN2 반응을 하게 될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SN2가 일어나겠구나 하고 예상하셔야 되는데 1차 같은 경우에는 1차 탄소의 경우에도 워낙에 여기에 수소들만 더 많고 알킬기 제거될 수 있는 베타 위치의 수소가 요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때는 수소 쪽보다는 탄소 쪽이 어쨌든 여기도 델타 플러스고 이 자리도 델타 플러스예요. 이게 X가 전자를 당겨서 전자밀도가 낮아지면 옆에 있는 시그마 전자를 잡아당기는 하이퍼 컨저게이션 효과. 이걸로 하면 여기도 전자가 부족하죠. 근데 문제는 이거는 수소고 여기는 탄소라는 얘기예요. 수소하고 탄소 중에서는 어쨌든 조금이라도 핵전하가 더 센 쪽이 탄소예요. 전기음성도 서열 보셔도 아시죠? BHCNNOF 요것만 생각하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쪽으로 갈수록 더 전기음성도가 세진다고 그랬으니까 수소보다는 탄소가 어찌됐든 전기음성도가 셉니다. 따라서 요거 하나 전자밀도가 낮은 비슷한 시그마 스타가 두 개가 있다라고 할 때 그 둘 중에서 좀 더 당기는 힘이 센 쪽으로 주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중성 친액체를 써도 여기에 CH3OH 같은 걸 써도 얘가 그냥 다이렉트로 여기로 들어가 버려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상호작용이 하나밖에 안 일어나기 때문에 X가 이렇게 쉽게 떨어지진 않는다고 그랬어요. 보통 그래서 SN1 반응 같은 경우에는 2차나 3차 탄소 이상이 되어야 그래야지만 이게 탄소 양이온 중간체를 만들 수 있을 정도가 되지 0차, 1차에서는 잘 안 일어난다 라고 소개했었죠. 바로 그럴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성 친액체를 쓰게 되면 0차, 1차 알키랄라이드하고 SN2를 하게 되는데 음이온을 썼을 때보다는 반응성이 떨어지니까 느린 SN2겠죠. 뭐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2차나 3차가 돼버리면요.
방금 설명드렸었던 2차, 3차 알키랄라이드랑 반응할 때는 얘기가 좀 달라지죠. 앞에서 소개를 했었던 내용처럼 탄소 원자를 중심으로 해서 알킬기가 2개 이상이 이렇게 붙어 있게 되면은 뭐 수소가 하나 있고 이렇게 돼 있어도 이게 전자를 훅 잡아당기고 있을 때 여기에 시그마 스타로 이 알킬기에서도 뭐 알킬기라는 건 시그마 결합이 뻗어 나와 있는 구조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시그마 전자 하나, 2개가 양쪽에서 도와주니까 이게 힘의 합력이 생겨서 이게 떨어져 나가기 쉬워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먼저 떨어져 버립니다. 더군다나 여기에 중성 친액체를 써버렸기 때문에 이런 중성 친액체들은 원래 그 자체가 안정한 물질이라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가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중성 친액체는 전부 2차, 3차 알키랄라이드랑 반응한다면은 SN1으로 진행하겠구나 하고 예상하시면 돼요. 단 여기에 만약에 가열 표시가 되어 있다. 그때는 E1이겠죠. 앞에서 배우신 내용처럼 SN1이랑 E1은 거의 똑같은 반응이에요. 탄소양이온 중간체를 만드는 단계까지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차이점은 가열을 했느냐 가열을 하지 않았느냐 그 차이밖에 없다는 얘기죠. 자,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일단 음이온인가 중성 친액체인가 요것만 가지고도 뭐 어떤 부위에서는 SN2가 일어날 거고 어떤 부위에서는 SN1이 일어나겠구나 하는 걸 예상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0차, 1차는 전부 SN2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2차, 3차에서만 음이온이면은 SN2, 3차에서는 근데 SN2는 안 일어납니다. 3차 탄소는 충돌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2차 탄소만 구분을 잘 하시면 되겠네요. 2차 탄소에서는 음이온 쓰면은 SN2, 그 다음에 중성 친액체를 쓰면은 SN1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음이온 중에서 이번에는 요거는 SN1하고 SN2를 구분하는 기준이고요. 음이온의 경우 또 음이온 친액체들이 어떨 때는 SN2를 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E2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뭐가 SN2를 하고 뭐가 E2를 할까? 이런 것들을 또 역시 구분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구분하자고 하는 게 이건데 음이온의 안정성은 친액성과 염기성을 구분하는 척도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친액체가 음전하를 띠고 있는 친액체가 있는데 이 친액체가 비교적 안정하다라고 한다면은 생각해 보세요. 탄소하고 탄소의 시그마 스타 델타 플러스가 있고요. 그 옆에 베타 위치의 수소에 또 역시 시그마 스타 여기도 델타 플러스가 있어요. 이 둘 중에서 얘가 반응을 강하게 일으키는 물질이다라고 한다면은 뭐 아무거나 반응하겠지만은 얘가 반응성이 매우 낮아요. 그럼 여기서 잡아당기는 전자가 부족한 요 시그마 스타에서 잡아당기는 인력 때문에 반응이 가겠죠. 이때는 어디로 갈까요? 둘 중에 수소하고 탄소 중에서는 탄소가 더 전자를 당기는 힘이 조금이라도 더 세다고 그랬죠. 그래서 대부분 여기로 가요. 그래서 친액체로 가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친액체가 반응성이 매우 높아요. 아주 반응성이 큰 물질이다 라고 한다면은 그럴 때는 여기에도 반응할 수도 있고 여기도 반응할 수 있는데 자기가 충분한 에너지가 있다면은 좀 적게 잡아당긴다 하더라도 이 탄소는 어쨌든 시그마 결합들 이렇게 세 개의 시그마 결합 사이에 끼어 있는 자리고요. 이 수소는 탄소에서 뻗어나와서 외부로 향하고 있는 시그마 스타를 가졌단 말이죠. 충돌하기 쉬운 쪽이 여기에요. 여기는 충돌이 쉽고요. 그 다음에 이 탄소는 인력이 좀 더 강합니다. 자, 근데 많이 차이가 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어찌됐든 얘가 반응성이 떨어지면은 인력이 강한 쪽으로 들어가게 돼요. 근데 얘가 반응성이 크면 충돌이 쉬운 쪽을 그냥 막 뜯어버린다는 얘기죠. 충분한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조금만 전자가 부족해도 전자를 억지로 쑤셔놓고 이걸 잘라버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에너지가 높을 때 한마디로 불안정한 음이온일수록 수소를 제거하는 E2 제거 반응으로 가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좀 안정한 음이온일수록 이렇게 탄소를 공격하는 SN2가 일어나기 쉽겠구나 하고 예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저는 그걸 기준을 요 물하고 알코올을 기준으로 잡았어요. 왜냐하면 물하고 알코올이 참 자주 등장하는 화학에서 되게 자주 등장하는 화합물들이라서요. 그걸 기준으로 잡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하고 알코올의 경우는 이 자체에서 H가 이게 산성도를 생각해 보시면 딱 중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죠. 근데 뭐 pK 값 그걸로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산염기 개념에서는 요 두 가지 물이나 알코올이 양쪽성이라는 거 앞에서도 얘기했었습니다.
양쪽성이라고 하는 것은 산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 염기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바로 이 양쪽성 물질의 짝염기인 OH-나 알콕사이드 음이온 이 종류들은 말 그대로 친핵성과 그 다음에 염기성 이걸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12월 첫째 주 그 질의응답 시간에도 이걸 좀 자세히 설명을 했었는데 그거 뭐 또 다시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이걸 친핵성과 염기성을 동시에 가지는 걸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충돌하기 쉬운 수소가 적은 경우에는 그냥 탄소하고 반응을 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0차, 1차에서는 SN2 반응이 요새할 것으로 보시고 2차, 3차에서는 수소가 베타 수소가 많으니까 수소와 충돌하기가 쉽죠. 그래서 E2 제거로 갈 것이다. 왜? 친핵체로 작용할 수도 있고 염기로 작용할 수도 있으니까. 여기서 친핵체로 작용한다는 얘기는 탄소하고 반응하는 거, 여기서 염기로 작용한다는 얘기는 수소를 뜯어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0차, 1차는 베타 수소가 거의 없어요. 근데 2차, 3차가 되면 베타 수소가 더 많죠. 그러니까 베타 수소가 많으면 E2, 베타 수소가 적으면 SN2. 이건 이렇게 두 가지 성향을 모두 가진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탄소 차수만 구분하시면 얼마든지 이것들도 어떤 반응이 일어날지 예상이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이제 물이나 알코올보다 더 센 HCN, HN3, 뭐 아세트산, 그 다음에 뭐 HX 이런 종류들의 짝염기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기서 떨어져 나온 짝염기들은 CN-, N3- 여기에는 ACO- 이게 아세테이트 음이온, 그 다음에 X- 여기에 추가하자면은 알코올보다 조금 더 센 산이라고 알려져 있는 사이올 있죠. RSH, ROH가 아니라 SH. 요거에서 떨어져 나온 RS- 이런 종류들은 어쨌든 물이나 알코올보다는 센 산의 짝염기들이에요. 그러면 물이나 알코올의 짝염기보다는 물이나 알코올보다 더 센 산의 짝염기는 음이온이 더 쉽게 만들어진다는 얘기고요. 한마디로 센 산이라는 얘기는 H+가 더 쉽게 떨어지고 이게 음전하를 띌 확률이 더 높아졌다는 얘기죠. 이것들이 음전하를 띌 확률이 높아졌다는 얘기는 그만큼 OH-나 RO-보다는 조금 더 안정한 음이온이기 때문에 잘 만들어진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안정한 음이온들이니까 거의 대부분 3차 알키랄라이드 제외하고 3차는 안 일어난다고 그랬죠. SN2가 모두 SN2 반응만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떤 경우에서건 0차, 1차, 2차 어떤 알키랄라이드에서 사용을 하거든 여기엔 CN-, N3-, ACO-, X-, RS-가 나오면은 전부 SN2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아주 간단하게 해결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거보다 물이나 알코올보다 좀 약한 산이라고 알려져 있는 것이 암모니아 같은 게 있죠. 암모니아 같은 경우에는 NH2- 이런 걸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NH2- 같은 애들은 물이나 알코올보다 H+가 잘 안 떨어져 나온다는 얘기고 그걸 억지로 띄워버리면 OH-보다 NH2-가 훨씬 더 불안정하겠죠. 이건 불안정하니까 주로 염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0차를 제외하고 0차 탄소는 베타 수소가 아예 없으니까 0차를 제외하고 전부 E2예요. 베타 수소만 있으면 무조건 베타 수소를 다 뜯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선 1차, 2차, 3차 알키랄라이드에서 모두 E2로 진행한다. 이렇게 연결을 시켜버리시면 아주 간단하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요 밑에 DBU라고 하는 것도 등장을 하고요. LDA 이런 것도 등장을 하는데 시험에 가끔씩 꽤 자주 등장을 하고 있는 시약들이라서 하나쯤은 소개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DBU라고 하는 건요. 유기화학 할 때 많이 사용하는 염기의 한 종류인데 이름이 좀 길어요. 18 다이아자 바이사이클로 540 운데크 7N 이런 이름을 갖고 있어요. 이 화합물의 명명법대로 분자 구조를 그려보시면요. 칠각형 고리 구조가 하나 있고요. 육각고리가 이렇게 하나 맞물려 있는 바이사이클릭 컴파운드인데 여기에 질소가 하나 들어가 있고요. 여기에도 질소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둘 사이에 이중결합이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DBU라고 하는 화합물의 명명입니다. 18 다이아자 바이사이클로 운데크 7N 그러면 DBU 이렇게 따온 거죠. 자, 근데 이거는 뭐 어떤 염기냐? 이 보시다시피
질소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 부분만 지금 그린 거예요. 그럼 이 구조를 보시면 질소의 한쪽은 비공유 전자쌍이 있죠. 이건 sp3예요. 여기는 sp2고, 그럼 이 sp3에 있는 비공유 전자쌍이 전자를 이 파이 결합 쪽으로, 어차피 n 쪽으로 강하게 쏠려 있을 테니까 바로 옆자리에 파이스타가 전자밀도 낮을 거예요. 거기다 공명을 해버립니다. 그럼 이 질소가 전자쌍을 이렇게 가져가서 이 자리가 음전하를 띄기가 매우 쉽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강염기예요, 이것도. 그러니까 이 DBU라는 건 강염기로 기억하시면 되겠고, DBU는 주로 E2 제거 반응할 때 많이 쓴다. E2 제거용 시약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DBU는 대표적인 E2 제거 반응하는 시약이구나 이렇게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LDA라는 게 또 등장을 하는데요. LDA는 뭐의 약자냐면은 리튬, 그 다음에 다이 아이소 프로필 아마이드의 약자입니다. 리튬 다이 아이소프로필 아마이드라고 하는 것은 리튬 양이온에 질소의 아이소프로필기가 두 개 달라붙어 있는 음전하를 띤 이런 상태란 얘기고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구조나 앞에서 잠깐 언급을 했었던 NH2-라고 하는 것이나 거의 유사한 염기성을 띠고 있을 것이다 예상하시면 돼요. 알킬기가 붙어 있으나 수소가 붙어 있으나 큰 차이는 없거든요. 그래서 둘은 아주 유사한 세기의 염기들이다, 강염기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단 차이점은 여기는 수소가 붙어 있는 대신에 여기는 덩치가 큰 게 붙어 있죠. 이렇게 덩치가 큰 게 붙어 있다 보니까 LDA는 입체장애가 좀 크게 걸리는 강염기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입체장애가 큰 NH2-가 LDA구나. 그러니까 어차피 NH2-가 하는 반응처럼 똑같이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뭐 시약들을 좀 구분을 해 두시면 편리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그걸 이제 설명을 하는 건데요. 앞에서 얘기했던 대로 이걸 보시면 다 나와요. 물이나 알코올의 짝염기인 OH-RO-는 0차, 1차 알키랄라이드하고 SN2가 우세하다. 이거 다 정리해 드린 거고요. 또 OH-RO-는 2차, 3차에서는 알키랄라이드가 우세하다. E2가 우세하다. 이거 보시면은 0차에서는 베타 수소가 아예 없죠. 그러니까 무조건 친액체는 다 여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종류의 음이온이건 다 SN2. 그러니까 0차 메틸기가 붙어 있는 할로젠, 메틸할라이드는 싹 다 SN2. 자, 근데 여기 1차죠, 1차. 요 할로젠이 붙어 있는 탄소가. 그러면 여기 탄소하고 수소 중에서 어느 쪽이 충돌하기 쉬운가? 수소가 충돌하기 쉬워요. 근데 탄소 쪽은 땡기는 힘이 좀 더 세죠. 그때 요 종류가 무슨 종류냐에 따라서 반응이 달라지는 거죠. 얘가 안정한 거다. 그럼 전부 여기로 가고요. SN2. 그 다음에 얘가 중간이다. 그럼 여기로 갈 수도 있고 여기로 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여기가 좀 더 땡기는 힘이 세니까 1대1이라고 한다면 충돌 확률이 비슷비슷하다라고 한다면은 여기로 가겠구나 하고 예상하는 거고요. 2차부터는 주변에 수소들이 더 많아졌기 때문에 얘가 여기에 충돌하기가 훨씬 쉬워졌죠. 하지만 어차피 물보다 더 센 산의 짝용이라고 한다면 수소를 잘 뜯어내진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로 다 들어가요. 근데 이제 OH-나 아니면 NH2- 같은 애들은 전부 수소를 뜯어버리겠다. 2차 이상에서는 E2가 우세해지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3차는 SN2 자체가 이거는 불가능하죠. 요 가운데 탄소로 들어가려면 여기 뚱땡이, 여기 뚱땡이, 여기 뚱땡이 사이로 삐집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애들이 먼저 충돌해 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안 가요. 이렇게는. 그래서 SN2는 불가능하고 주로 E2로 가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밑에도 똑같은 얘기가 다 설명이 쭉 나열되어 있는 것 뿐입니다. 친액체 효과 중에서 한 가지를 좀 더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음전하를 가진 원자 주변의 입체장애에 따라서 친액체가 조금씩 성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친액체로 작용하는 음이온 주변의 입체장애가 적으면은 알키랄라이드의 중심 탄소와 충돌하기가 쉽다. 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탄소가 이렇게 있으면요. 이 탄소가 있을 때 여기에 X가 붙어 있어요. 그럼 여기 시그마 스타에 충돌을 해야 되는데 여기 알킬기가 조그맣고 조그만 게 붙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친액체가 들어갈 때 이 친액체가 사이즈가 작은 경우에는 아주 들어가기 쉽겠죠. 여기도 조그맣고 여기도 조그맣고 여기도 조그면 사이즈가 이 친액체의 사이즈가 엄청나게 커져도 여기로 충돌하기가 쉬워요. 자, 근데 문제는 어찌됐든 간에 여기에 C에 H가 이제 붙어 있는 이런 상황을 보자는 얘기죠. 여기도 C에 H가 또 있고 여기는 수소라가 있다가 이렇게 봅시다.
그래서 X가 전자를 땡기고 있는 델타 플러스가 생겼는데 이렇게 됐는데 여기에 친액체가 사이즈가 작아요. 그럼 여기로 쏙 잘 들어갑니다. 쏙쏙. 근데 문제는 이 친액체가 덩치가 커요. 자기가. 그럼 여기로 들어가다가 이 수소를 충돌하거나 이 수소에 충돌을 해버릴 확률이 훨씬 높아지겠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OH-나 CH3O- 아니면은 뭐 이렇게 볼까요? 아이소프로필기가 붙어 있는 O- 이런 종류들까지는 비슷합니다. 물론 이 중에서는 이 OH로 갈수록 그나마 SN2가 조금 더 우세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1차 탄소에서 얘기해요. 2차 이상에서는 이제 요 수소를 제거하겠죠. 그런데 문제는 O- 옆에 이렇게 터셔리 뷰틀기가 붙어 있다면 이 터셔리 뷰틀기, 여기 터셔리 뷰틀기, 여기도 터셔리 뷰틀기죠. 무지 입체장애가 커져 버렸어요. 이런 애들은 1차 탄소에서조차도 SN2가 잘 안 일어나게 됩니다. SN2가 안 일어나고 이 중심 탄소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옆에 수소, 이 수소들을 제거해 버릴 확률이 더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시약을 되게 자주 보시게 될 거예요. 여기 O, 아이고, 다시 쓸게요. KOTBU라고 하는 이런 시약을 많이 보실 텐데 지금 여기에 그려놓은 요 구조에다가 포타슘 양이온을 이렇게 짝 이온으로 붙여놓은 것 뿐입니다. 이게 이제 이런 시약이 나오면은 0차 탄소 제외하고 전부 E2로 진행될 확률이 높겠구나. 이렇게 또 예상을 해 주셔야 된다. 뭐 그런 것까지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친액체의 종류가 일단 음전하냐 중성 친액체냐 이걸 보시고 두 번째로는 음이온 친액체 중에서도 센산의 짝염기냐 약산의 짝염기냐 요걸 이용해 가지고 SN2가 우세할 것이냐 E2가 우세할 것이냐 요걸 또 구분을 하셔야 되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음이온 친액체들 주변에 입체장애가 크냐 작으냐 이걸 이용해서도 역시 SN2가 우세할지 E2가 우세할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구분해 내시면 되겠습니다. 뭐 어차피 근데 문제를 통해서 적용을 시켜 나가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추가로 보자면요. 이제 용매가 등장을 하는데, 극성 양성자성 용매라고 하는 거 하고요. 극성 비양성자성 용매라고 하는 두 가지가 등장을 합니다. 여기서 극성 양성자성 용매는 다른 거 필요 없고요. 수소 결합이 가능한 용매들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수소 결합이 가능한 용매들. 이게 바로 극성 양성자성 용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요거를 이제 영어로 보통 간단하게 프로틱 솔벤트라고 합니다. 프로틱이라고 하는 것은 양성자가 있는 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수소 결합이 가능할 정도로 극성이 강한 그런 용매들이 전부 프로틱 솔벤트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알코올 종류들이 대표적인 프로틱 솔벤트인데 알코올의 수소들이 산소 쪽으로 전자를 왕창 뺏겨서 여기에 델타 플러스가 매우 크게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 녀석들은 대부분 음이온을 용매화시키는 음이온이 용해 간에 어떤 음이온이 이렇게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델타 플러스를 강하게 띄고 있는 수소들이 이 주변을 둘러싸게 돼서 음이온 주변에 인력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쫙 둘러싸 버리니까 음이온들이 용매화되는 용매에 의해 둘러싸이는 그런 성질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음이온들을 잘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어서 반응성을 약화시켜요. 그래서 음이온의 반응성이 낮아집니다. 반응성이 감소하게 되는 그런 효과를 가진 용매가 바로 프로틱 솔벤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때 음이온이 뭐 Cl-도 있고 Br-도 있고 I-도 있다 이렇게 그냥 크기만 다르게 했고 거의 유사한 음이온들을 봤어요. 이랬을 때 사이즈가 작으면 어때요? 똑같은 마이너스 1인데 이거 세 가지 음이온이 전부 마이너스 1에 전하를 띄고 있어요. 근데 이건 사이즈가 작은 거고요. 이거는 아이오딘은 사이즈가 상대적으로 훨씬 커요. 그러면 사이즈가 작은 것은 전자들의 밀도가 높죠. 그 다음에 사이즈가 큰 거는 전자들의 밀도가 낮은 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델타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똑같은 마이너스 1인데도 불구하고 전자 밀도가 높은 거하고 인력이 더 세고 전자 밀도가 낮은 거하고는 인력이 상대적으로 약하겠죠. 자, 그걸 통해서 바로 사이즈가 작을수록 용매들하고 인력이 더 세니까 용매에 붙잡혀 있을 것이다 예상하셔야 되겠고 사이즈가 커지면 커질수록
사이즈가 커지면 커질수록 용매하고 인력이 상대적으로 약하니까 아무래도 얘네들이 상대적으로 좀 더 용매에 붙잡히지 않고 쉽게 반응에 참여할 확률이 좀 더 높아지겠구나 하고 예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음이온의 크기가 커질수록 음전하의 밀도가 낮아져 용매와의 인력이 약해지고 그럴수록 전하 밀도가 낮을수록 용매들과의 상호작용이 작죠. 같은 조기에서 음이온의 크기가 클수록 친핵성 반응 속도가 증가한다. 한마디로 용매에 붙잡혀 있을 확률이 높은 게 F가 제일 높고요. Cl, Br, I로 갈수록 점점 용매에 붙잡혀 있을 확률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응에 참여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자,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극성 양성자성 용매입니다. 그러니까 극성 양성자성 용매에서는 음이온들의 사이즈가 클수록 반응성이 좋다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로 여기에서 극성 비양성자성 용매라는 게 나옵니다. 극성 비양성자성 용매는 수소결합이 불가능해요. 수소결합 불가능한 용매들. 근데 극성은 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앞에 극성이 붙었잖아요. 그런 종류에는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아세톤이나 아세토나이트라일, THF, DMSO, DMF, HMPA 같은 용매들이 있어요. 아세톤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 구조죠. CO 더블 본드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탄소에만 수소가 붙어 있기 때문에 수소 결합은 불가능해요. 그렇지만 CO 파이 결합이 있어서 산소 쪽으로 강한 극성을 띠고 있습니다. 여기 델타 마이너스, 여기 델타 플러스가 걸려 있는 이런 극성이 강한 용매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아세토나이트라일 그러면은 CH3 옆에 CN 이런 게 붙어 있어요. 앞으로 CN 3중 결합은 CO 2중 결합처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질소 쪽으로 강하게 편극이 되어 있고 여기에 델타 마이너스, 여기에 델타 플러스가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수소 결합은 불가능한데 극성은 꽤 강해요. THF는 테트라하이드로퓨란의 약자입니다. 이 구조예요. 이게 바로 테트라하이드로퓨란이라고 하는 이거 R이에요. R. 퓨란이라고 하는 물질인데요. THF라고 부르고 있죠. 고리구조, 오각형 고리구조에 산소 원자 하나 끼어있는 요 구조인데 쌍극자메터 이 방향으로 생기니까 수소결합은 안 되는데 극성은 꽤 있는 용매고요. DMSO는 다이메틸 설폭사이드의 약자예요. SO 더블 본드가 있고 양옆으로 메틸기가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메틸기. 자,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SO 더블 본드가 이렇게 산소 쪽으로 가가지고 이게 SO 마이너스 여기 플러스 이렇게 되어 있고 메틸기가 두 개 붙어 있는 이런 구조로 있을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하면은 황원자에는 비공유 전자쌍이거든요. 아세톤보다도 더 극성이 훨씬 센 거예요. 왜냐하면 아세톤은 공명을 해서 전자를 가져갔을 때 탄소 양이온이 생기거든요. 여기 O 마이너스 여긴 플러스예요. 근데 이건 옥텟이 깨졌고요. 이 황원자는 지금 옥텟을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전하가 분리될 확률이 훨씬 높아요. 그래서 이게 극성이 월등하게 센 강력한 에이프로틱 솔벤트고요. DMF는 이게 DMSO입니다. DMF는 NN- 다이메틸 포름 아마이드 이거의 약자예요. 그래서 DMF입니다. 그러면 뭐 어떻게 생긴 구조냐? 질소에 메틸기가 두 개 달라붙어 있고요. 옆에 CO 더블 본드에 이렇게 H가 붙어 있는 요 구조가 바로 DMF라는 건데 질소의 비공유 전자쌍이 공명으로 이렇게 산소 쪽에 음전하가 발생하게 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수소 결합은 안 돼요. 여기는 메틸기가 붙어 있는 거예요. 수소 결합이 안 됩니다. 요건 탄소에 붙어 있는 수소라 수소 결합 못 하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극성은 대단히 강한데 어쨌든 수소 결합은 못 하는 그런 용매죠. HMPA는 헥사메틸 포스포라마이드라는 거고요. 이건 굉장히 복잡한 구조예요. HMPA 구조는 PO 더블 본드 옆에 질소가 3개 달라붙어 있고요. 질소마다 메틸기가 두 개씩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메틸기가 6개 붙어 있다라는 헥사메틸이고요. 그 다음에 포스포아마이드예요. 이게 포스포 에스터 구조인데 이 산소가 있으면 포스포 에스터 이렇게 얘기할 텐데 이거를 N이 붙어 있으니까 아마이드처럼 여기 탄소처럼 생각해서 아마이드처럼 불러가지고 포스포라마이드라고 부릅니다. 아무튼 이것도
질소들이 전부 다 이쪽으로 공명을 해서 이렇게 전자를 많이 빼앗기니까 여기에 델타 플러스가 강하게 걸리고, 여기에는 마이너스가 크게 걸려있는 아주 극성이 강하면서도 전혀 수소결합 같은 건 할 수가 없는 입체장애만 큰 그런 용매들이죠. 보시다시피 이런 용매들은 대부분 어떤 성질을 가졌느냐, 음이온을 용매화시키는 성질이 별로 없어요. 음이온을 용매화시키기에는 이 구조들이 너무 덩치들이 커가지고요, 용매화 효과가 잘 안 나타납니다. 그래서 별로 좋지는 않은데, 얘네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이거는 대부분 금속 양이온을 안정화시킵니다. 왜냐하면은 금속 양이온은 Na 플러스나 K 플러스 뭐 이런 종류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거는 용액안에서 보면은 입자 하나예요. 원자 하나. 원자 하나 상태로 이렇게 해리되어 있는 상태인데, 입체장애가 크건 말건 상관없어요. 포스포라마이드라고 하는 HMPA만 하더라도 이렇게 여기 질소가 있어도 여기에 이중결합이 있어죠. 여기 델타 마이너스가 강하게 걸려 있으면 이 원자 하나는 여기 근처로 오기가 쉬워요. 근데 여기에 메틀기들이 이게 잔뜩 붙어 있으니까 이거보다 좀 사이즈가 커져 버린 애들은 여기에 오기가 힘들겠죠. 그러니까 이런 K 플러스나 Na 플러스 같이 금속 원자 한 개로 해리되어 있는 양이온들의 경우는 용매화를 그나마 시킵니다. 근데 그 외의 것들은 용매화가 잘 안 된다라고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음이온을 용매화시키는 성질이 없기 때문에 뭐 크게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음이온이 용매에 둘러싸이지 않으니까 반응 속도는 어떻게 될까요? 음이온들의 반응성은 매우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음이온의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음전하의 밀도, 한마디로 Cl-, Br-, 이제 용매가 이걸 둘러싸지 않으니까 이것들의 사이즈만 보시면 돼요. Cl이 요만하고 Br이 요만하고 아이오딘이 이따만 하다라고 한다면은 어쨌든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 음이온이 더 이상 용매하고 상호작용을 안 하니까 이번에는 알키랄라이드의 델타 플러스 여기하고 상호작용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델타 플러스는 사이즈가 크기가 일정한데, 그러니까 전하량이 일정한데, 요거는 사이즈가 작은 게 전하 밀도가 높고요. 이거는 넓게 분산되어 있으니까 전하 밀도가 낮아진 거죠. 그럼 인력이 여기서 약하고요. 얘랑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반대가 되죠. 아까는 사이즈가 클수록 반응성이 컸는데 에이프로틱에서는 사이즈가 작을수록 반응성이 더 좋은, 인력이 더 세게 작용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음이온의 크기별로 양성자성 용매에서랑 비양성자성 용매에서 각각 어떤 식으로 반응 속도에 영향을 받을까 하는 것까지가 바로 친액체 효과들을 설명드린 겁니다.